합니다. 저는 앞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제 이름이 변용보예요. 이름이 좀 특이해서 기억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무슨 생각이 나세요? 제 이름 되니까. 아, 그건 나중에 얘기고. 제 어릴 때만 해도 맞습니다. 변사또, 변사또. 또 이제 이름도 그런데다가 또 성까지 좀 냄새가 나는 듯한 이런 얘기 돼가지고 어릴 때 많이 놀림을 당했어요. 그죠? 사실상 제 한 사람이 초등학교 때 자기 반에 있는 동창이 변가가 있었대요. 여자가 좀 다리를 절었답니다. 근데 맨날 하교하면서 그 애를 놀렸대요. 야따 똥가똥가서 하면서 놀렸대요. 그랬더니 시집을 간 것이 뱅가한테 시집을 왔다고. 그 놀림을 우리 아들들도 똑같은 놀림을 당했어요. 하필이면 제가 첫째 놈을 변강현이라고 지었고 둘째 놈의 이름을 변강국이라고 지었어요. 하필이면 이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변광세라는 영화가 아주 히트를 치고 막 했더니 그 학교에 가면 변광세 강세하기 놀릴 때에서 맨날 집에 오면 아빠 내 이름 바꿔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는 이제 이 이름 덕으로 먹고 살아요. 왠지 아세요? 아, 용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용도가 있어서 용도 변경을 자주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먹고 사는데 한 번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이제 평생 용도가 있으니까 물론 한자 이름은 용용자에 길도자를 씁니다. 그죠? 이름과는 용도와라는 건 달라요. 근데 우리 한글로 하면은 용도가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평생 용도가 있어서 일자리는 계속 있을 것이다 했는데 47살에 용도 폐기가 돼버렸어요. 무슨 얘기 하세요? 아니 그래 용도가 있다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용도 폐기도 있잖아. 그래. 아 맞아요. 그때부터 얘기를 할 때 용도 폐기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61살에 사진을 배우면서 이제 용도 변경을 하기 시작해서 그 이름 때문에 요즘도 오늘 이 자리도 선생님들이 제가 용도가 있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이런 작은 어떤 이름이라든지 어떤 얘기들을 내 삶과 연결하거나 또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조금 전에 선생님과도 얘기했지만은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면 요즘은 생활하기가 힘든 시대. 이것이 완전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됐으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뭐죠? 어디 가면 내 얼굴 보고 사진은 셀카도 찍고 그러시잖아요. 친구들하고 서봐? 웃어봐? 하잖아. 사진이라는 것은 엄청 발전되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잘 안 되잖아요. 여행 가서도 사진 찍고 여행 가면 뭐예요? 남는 게 뭐? 사진밖에 없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생활화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잘 가지고 놀아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그죠? 면장이란 뭐죠? 시골 뭐 무슨 군의 무슨 면의 면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같은데요? 그래요? 어떠세요? 맞습니까? 면식이 있으면 면식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런 이제 그런 면장은 아닙니다. 공자 논어에 나오는 얘기예요. 공자가 아들 시를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시야, 너는 논의 시경편을 읽어보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읽지 못했습니다 하니까 공자가 하는 말이 내가 시경편을 읽지 않으면은 과연 꽉 막힌 담장 앞에 서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 면면장이에요. 면한다랑하고 대한면자 담당장자를 써서 그 말이 줄어서 그냥 면장이 된 거예요. 경상남도 하동군 제가 청안면에 태어났는데 청안면의 면장이 그 면장이 아니고 꽉 막힌 담장 앞에 설 때 앞쪽에 뭐가 있는지 보지 못할 때 미래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할 때 그것을 헤쳐줄 수 있는 것이 면장을 한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쓰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도 뭔가 좀 제대로 알면은 제대로 쓸 것이다.
그래 그런 측면에서 뭐 다 아는 사실들은 제하고 좀 중요한 몇 가지들을 오늘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아이 그때 박수 한번 치는 거죠. 네, 아마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시고 저는 이제 어차피 저는 이제 사진으로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돼서 포토 스토리텔러라는 말을 제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스토리텔러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나 이제 사진가라고 얘기하거나 사진 작가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사진으로 스토리를 쓰는 사람 텔러, 그죠? 그래서 이 말을 만든 것은 세계에서 최초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제 이름을 빌려서 유튜브에 영도변경 TV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제 이름을 기준으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제 강의의 모든 콘텐츠 얘기도 영도변경이 주 콘텐츠입니다. 영도변경을 하셔야 돼요. 오늘 왜 오셨어요? 카메라라고. 그걸 배워서 새로운 용도를 한번 내 생활해 보고자 하셔 오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 뭐 이게 좀 지나간 얘기지만 한번 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의 인생을 사는데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첫 번째 분부터 소개해 주세요, 장영 씨. 네, 인생 후반전 평생 현역으로 살고 싶은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요, 49살 나이에 대기업 임원직에서 해임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만화방 주인, 부대찌개집 사장님, 엑스트라, 조경관리사 등등 정말 인생의 직업을 여러 가지를 섭렵하신 변용도 씨를 먼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인공 변영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장용 씨께서 여러 가지 직업을 이제 퇴직 이후에 거치셨다고 했는데 현재는 뭘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은 사진 작가로서 또 은퇴자들을 위한 은퇴 준비 전문 강사로 일하고 있는 변용도라고 합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사진 작가 멋있어요,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네. 49에 은퇴를 하시고 지난 16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16년을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도전이었다. 예. 근데 선생님 도전이라는 게 20대, 30대 때 하긴 쉬워도 40대, 50대 하긴 쉽지 않잖아요. 원산이. 네네. 제가 이름이 네. 변용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이름 자체를 아, 용도! 이렇게 풀이해봤어요. 예. 왜냐면은 예. 한번 운을 띄워주실래요? 네. 변? 변함없는 용기로 도전하는 남자.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삶의 용도가 여기저기 있으셨나 봅니다. 예. 그때 왜도 용도 변경을 개발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2014년도에 벌써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흐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나 아까 용도 폐기가 됐다는 그런 얘기들을 이어보다 보니까 이제는 용도 변경이 이제 주 콘텐츠로 바뀐 거예요. 자, 저는 이제 현재 올해 나이가 73살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20대 초반부터.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저는 지리산 청학동이 아시죠? 요즘에는 트롯의 김다연이가 태어난 곳, 미스 트롯의 거기가 청학동이, 거기서 제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실상 퇴직은 47살에 했어요. 여기는 뭐 방송이 49세로 이제 나갔는데, 그 대학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별별 일을 다 합니다. 별별 일 다 하고 선생님들도 더 한 게 있었겠지만 61살에 저는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시골 촌놈이 뭐 카메라는 있었겠습니까? 그죠? 우리 청학동에 올라왔는데 없었어요. 61살에 사진을 배우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바탕이 돼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영역 사진 작가가 되고 수필가가 되고 연극 배우가 되고 여가설계 강사로서 활동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제 작년, 재작년에는 아비라는 연극에 대학로에서 1인 2역을 했습니다. 제가 판사로서, 의사로서 나왔던 거 아닙니까? 대학로에서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접니다. 의사로 나온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주택연금 등의 홍보대사를 군대일보스, 혹시 군대일보스 아세요? 불화동 돕는 거기에 개공 기자로 현재도 활동하고 있고요. 아침마당 출연하고 그다음 뭐 사진작가, 그다음 FM 시니어 리포터로 한 7년 했고 그 담당 아나운서가 정년 퇴직을 했어요. 금년 초에. 그래므로 해서 그 프로그램까지 선생님 아시잖아요. 프로그램까지 이제 문을 닫아버려서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바탕에는 큰 뭐 아주 저 시골 촌놈이고 직장 생활을 거의 매달렸어요. 그렇게 했지만 커다란 어떤 내세울 만한 것이 뚜렷한 게 없었어요. 학교도 고등학교도 시골에서 나왔고 대학만 요즘 같으면은 옛날 같으면은 한 3류쯤 되는 대학을 나왔어요. 사실상. 근데 요즘은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이 서울대학이니까 다르겠지만은 그런 거 등등을 비롯해서 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만은 61살에 그래도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제가 수채화를 그렸어요. 수채화 안 그리신 분 없잖아요. 초등학교 때 수채화 안 그리신 분 없죠? 다 그렸죠? 다 그렸죠? 그때 사생대에 나갔는데 가작을 받았어. 우수상도 아니고. 그래 그것을 하나의 나는 그래도 사진하고 그림, 수채화는 사진은 그림과 같잖아요. 그죠? 뭔가 그 이차는 있는 것이다. 그 자신감을 씌워준 거예요. 사진을 61살에 배우기 시작했지만 그때 나는 너는 초등학교 때부터 수채화를 그린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 넌 잘할 수 있어 하는 자신감을 가져서 사진은 재밌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이제 전문적인 바탕이 돼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서게 됩니다. 여러 선생님들도 늦은 거는 전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시작하셔도 한 분야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그 분야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개발해 나가야 돼요. 모든 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고 자꾸 이럴 게 아니라 뭔가 하나에 꽂히는 게 있으면은 그 분야의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그 분야에 또 서게 되면은 다른 분야로 활동을 넓히기는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선생님 그러시죠? 어떠세요? 뭐 잘못 우리 때 이영경 선생님도 마찬가지 필라테스 요가다 하시는 그 분야로 때를 하다 보니까 다른 활동으로 연결을 시키는 이런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하나의 답을 맞히시면은 뭘 하나밖에 오늘 못 가져와 가지고 자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선 하나를 이 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서 이 공식이 되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거는 뭐 제가 가끔 쓰는 것이어서 다 아실 겁니다만 아시는 분은 그냥 손 들지 마시고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은 한번 만들어 보세요. 18을 이꼴은 1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등식이 되겠느냐. 근데 어떤 분은 예 선생님 해보세요.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이게 아니고 여기에 맞게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시는 분? 아시는 것 같아요. 예. 처음 봤지만 풀었고요. 허리를 예,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에요? 네. 예, 맞습니다. 보세요. 10분의 10원. 10분의 10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1, 2꼴은 1이잖아요. 이 생각을 고정관념으로 이거 18이 어떻게 1이 돼? 이 생각만 갖고 있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앞으로 사진을 배워서 사진이나 모든 생활에서 이런 부분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의 틀을 바꿔주는. 그랬을 때 어떤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사진 찍으셔서 다른 데에 가서 활용하십시오. 활용하셔도 돼요. 재밌잖아요. 사진 찍으셔도 돼요. 저 사진 찍어도 돼요. 제 초상권 없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세요. 이런 거는 언제든지 사진 찍으셔도 되고 아마 이 방송 녹화 때문에 소리가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이런 거는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이걸 왜 서두에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모든 일을 어떤 일을 배울 때는 기존 틀에서 잘 갇혀 있으면 발전이 없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아까 다 얘기를 한 겁니다만 지금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은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는 단계. 뭐죠? 이제 컬처, 문화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이 사용자 스마트폰이 100만 명 이상일 때는 패션이다. 패션. 그 다음에 한 500만 명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트렌드다. 흐름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1000만 명 이상이 되면은 트렌드나 패션이 아니라 이제는 문화다. 이거는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벌써 오래전에 6,700만 명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기 벌써 넘었죠. 그래서 스마트폰은 우리의 일상생활이고 문화에 속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거죠. 그렇게 느끼시죠? 네, 필수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해요. 자, 그래서 스마트폰은 이제 손안의 PC일 뿐만 아니고 제2의 분이죠. 우리가 머리로 살 수 없는 걸 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모든 걸 기억을 하기 위해서 메모를 다 했지만 이제는 메모 안 해도 되잖아요. 뭐래요? 말로 녹음을 해도 되고 사진을 찍어도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그런 것뿐만 아니고 어떤 소통의 도구잖아요. 요즘 소통의 도구로서 많이 사용하는 게 뭐죠? 어때? 스마트폰에 많이 사용하는 게 카톡. 예, 카카오톡이죠. 그뿐만 아니라 많죠. 페이스북 이런 등등 소통이 되고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불통이 되는 거죠. 디지털 문명이 되는. 디지털 문명으로 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 오늘은 스마트폰 카메라에 대해서 좀 더 배워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소통 방법으로서는 말로 하는 게 있죠. 문자로 하는 게 있고 요즘은 이제 문자도 이제 싫어하죠. 뭐라 해요? 이모티콘. 간단하게. 이거 따라가 줘야지. 어떤 카톡방에 보는 한 페이지도 넘게 자 속시선 한 분들께 와요. 그때는 뭐라고 해요? 젊은 사람들이 저 꼰대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요즘은 꼰대가 나이 든 사람만을 꼰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어떤 데도 꼰대가 있으십니까? 젊은 층에도 꼰대가 많아요. 요즘 직장 생활에 가면은 선배들을 꼰대라고 하면 허이 저 꼰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한답니다. 왜? 시대 변화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어때요? 한 1년 전에 입사한 사람이 1년 후에 입사한 사람들에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후에 입사한 신입 직원이 1년 전에 입사한 선배를 보고 소개들 저 꼰대 이런. 왜 꼰대는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는 뭐 어떻습니까? 우리는 카메라는 보통 어때요?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으세요? 그냥 카메라 여시고 셔터 누르시죠. 그것이 기본적으로 다들 하시는 거예요. 셔터만 그냥 누르는 거예요. 그 속에는 정말 무지현장한 자료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작업들이. 그걸 몇 개 사용하지 않아 셔터만 누르는 게 그치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 조금만 바꿔도 아주 좋은 소통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 스마트폰은 다들 카메라를 하나만 주로 사용하시죠? 기본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 네. 카메라 여러 가지예요. 많아요. 이 안에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음식 사진을 많이 찍으려는 우리 블로그를 하시는 블로그에 음식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그런 때는 이 보통 기본 카메라에도 음식 모드가 있습니다만은 음식 사진을 더 맛있게 더 이쁘게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앱이 있어요. 그런 걸 활용하면은 그냥 그만 누르면은 일반 카메라에 찍는 것보다 훨씬 멋진 음식 사진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오늘 같은 때는 지금 사진을 찍으신 분이 많지 않지만은 어떻습니까? 강의를 하면 앞에서 이 장면 찍고 딱 찍죠. 좀 시끄럽게 좋아하죠. 이 소리 나는 거. 물론 원래는 소리를 안 나게 만들면은 불법이겠죠. 근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무음으로 찍을 수 있는 카메라도 많이 써요. 소리 전혀 안 나요. 그 카메라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카메라 기능 이상이 못지않은 좋은 기능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 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괜찮은가요? 네. 오늘 많이 찍으세요. 저
강의 듣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찍어졌어. 자,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왜 스마트폰 카메라가 좋으냐면은 아따 신나게 날아오네, 그죠? 뭐 너무나 아시는 거예요. 그건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자고요. 촬영이 쉽고 순간적으로 대응하잖아요. 하나 이런 카메라라든지 카메라는 뭐 어때요? 쓰려면 어떻습니까? 내 가지고 뭐 저 열고 가방 열고 이러면 벌써 시간 다 지나가 버렸어.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냥 늘 가지고 있잖아요. 열어서 스마트폰 앱 찾을 필요도 없잖아요. 옆에 볼륨 버튼, 전원 버튼을 두 번 톡톡 눌려 카메라가 열리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만 하면 돼요. 그럼 금방 찍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다른 카메라 필요 없잖아요. 그죠? 뭐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 사진의 용도가 용도가 요즘 뭐 서로 이제 소통하고 있는데 주로 쓰는 거니까 또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는 성능이 아주 좋아졌어요. 해상도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일반 이런 DSLR 카메라를 가지고 배웠지만은 요즘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요. 스마트폰 카메라 하나면 족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S20 갤럭시만 해도 해상도가 1억 800만 해소가 나와요. 이거는 한 5천만 원 주고 사야 할 카메라와 같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겁게 가지고 다니지 않아야 되지. 스마트폰은 그냥 꺼내면 되지. 아, 이래서 순간에 어이 빨리 찍어요. 그렇다면 요. 자, 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걸 그냥 꺼져 있죠? 이런 상태. 카메라가 바로 열려버렸어요. 찍으면 돼. 그렇죠? 이런 편리성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되어 있다. 뭐 다 알죠? 뭐 여행을 할 때도 이까지 찍을 수도 있고 건강 관리도 되죠. 이 여행 좋고 뭐 예술도 되고 사진으로서 사진 작가로서도 되고 사진이 작품을 만들고 이런 거 다 돼버리는 거죠. 또 사진을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어때요? 같이도 하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그죠? 그렇게 다 할 수 있지. 또 하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사진으로서. 어떤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사진으로서. 선생님. 네. 어떤 걸 가지고 사진으로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손자들 사진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주면은 그거 가지고 되게 그 기록으로 많이 남기더라고요. 그렇죠. 또 여행을 같이 가서 친구하고 슬쩍 모르게 이쁘게 있는 모습을 착착 찍어서 전달해주면 어때요? 그런 와, 너 거 어디서 이걸 찍었어? 이야, 내가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그런 것도 바로 하는 여러 가지. 그게 남을 기쁘게 하는 거.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또 여행을 갔는데 다른 친구는 못 갔어. 그럼 갔던 그곳의 여행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어때요? 나 이런 곳에 이건 너무 멋지더라. 네 다음에 한번 가봐. 이곳. 그럼 그때 벌써 여행을 간 거와 같은 그런 감을 가지니까 기쁜 거예요.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점들이 많죠. 마지막에는 어떤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 그렇죠? 맛있는 집에 가서 요즘 잘 그러시죠? 사진 어때? 맛집에 가서 사진 찍으세요? 음식 먹으시다가? 안 찍, 이제 찍으세요. 찍어서 그 올려주면 어때요? 그 음식편도 홍보해주고 또 보는 사람, 야 맛있겠다. 나도 먹어봐야지. 이런 기록들도 많이 남길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자체는 정말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 장수시대를 하잖아요. 지금 100세 장수시대라는데 이때 가장 힘든 일이 뭐겠어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소요할 것인가. 그렇죠. 맞아요.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장수시대. 만약에 외로움. 예, 그렇죠. 그것도 있어요. 자, 돈이 없으면 어때요? 돈이 없어도 돈 없어. 힘들죠. 지금은 진짜 이제는 돈 없으면 안 되는 시대죠. 뭐 돈 때문에 싸움도 나고 하지만은 돈 없으면 안 되는 시대. 그래서 가장 이제 힘든 거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예요. 돈 없이 장수해도 힘들어요.
그리고 아프면서 장수해야 돼. 내일이 안 가나 하지만은 함부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 점. 우려한 거예요. 왜? 백세 장소 시대뿐만 아니고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지금은 우리들이 주어지는 여가 시간은 수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이제는 청소하는 것도 어때요? 로봇 시키잖아요. 그 사이에 뭐 할 거예요? 그죠? 다 로봇도 시키고 뭐 또 빨래도 뭐 하고 뭐 다 하잖아요. 나머지는 또 뭐 요즘은 그냥 옛날에는 편지 쓰고 pen 보냈지만 카톡에 따다 쳐버리면 다 가잖아요.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장수로 인해서 100세를 살고 120세를 살고 특히 장수에서는 또 건강시대가 되는 거죠. 지금은 100세 장수 시대가 아니고 100세 건강시대, 100세 현역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빨래도 다 해야지, 밥도 누르면 되지, 청소도 제가 구석구석 다 해주지, 그죠? 그러면 그 시간에 뭘 해야 될 거예요? 내가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내야 되는 거죠.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양반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조선시대. 그렇죠. 맞아요. 조선시대에는 노동일은 다 하인을 시키거나 일반 상민들에게 시켜서 다 했지만은 그들은 뭘 했어요? 책을 읽거나 놀이를 하거나 배 띄워놓고, 그죠? 물론 이랬어요. 그때는 바로 양반 시대. 그런데 앞으로 시대는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장수 시대, 4차 혁명 시대에 늘어나는 여가 시간에는 우리는 뭘 가지고 놀아야 돼요? 스마트폰도 가지고 놀아야지만 뭘 또 시켜요? 아까 전 청소하는 로봇도 시키고 그런 인공지능의 어떤 AI 스피커를 아시죠? 서로 대화하는 이런 거 다 시키고 놀아야 돼요. 그래 저는 그런 시대를 다시 다른 얘기를 해서 신양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제가 표현한 거예요.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신양반 시대. 그럼 뭘 가지고 놀아? 로봇을 가지고 놀아야 되고 AI 인공지능을 가지고 놀아야 되고 전자로 예된 ICT한 스마트폰을 이거 제대로 가지고 놀아야 그 여가 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신양반 시대. 아, 양반님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이제 조선시대 양반이고 양반으로 이제 사십시오.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장수로 애들에도 이렇게 살면은 고통이고 불행이죠. 사람은 뭐 때문에 살아가요?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불행하기 위해 사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불행하기 위해서 삶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무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소일거리가 스마트폰 하나면 오케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서론이 너무 기나요? 자, 이제 이걸 다 요약해보면 한 코로나 특히 요즘 시대 저는 이거 참 좋다고 생각해요. 혼자 놀기 좋잖아요. 사진 카메라 스마트폰. 그죠? 혼자 놀기 좋아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누굴까요? 오, 저렇게 하늘을 높이 띄었어. 이게 변용도예요. 예, 카메라 이렇게 세워놓고 혼자서 논 언덕배기에 올라가서 뒤에 카메라 놓고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럼 찍히는 거예요. 이 아래쪽에 이게 저희가 살고 있는 시골의 논둑입니다. 이 아래쪽에 카메라에서 이 높이 이렇게 보니까 요만큼만 띄어도 엄청 크게 보여요. 그런 것들이 카메라를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그죠? 얼마죠? 하루 종일 한 번 띄어가지고 안 됩니다. 수차례 띄어요. 타이머 해놓고 수차례 띄다 보면은 크는 시간대가 있어. 딱딱딱 돌아가잖아요. 타이머 이제 아시죠? 그리고 맞아. 그 순간에 이렇게 바퀴 상태가 쳐야 되는데 맞추기가 힘들어. 그럼 한 10번 이상을 띄어야 한 카트를 만들면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 시간에 시간도 보내지만은 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이런 3살 치고 괜찮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완전 전문화가 되면은 이걸 통해서 혼자 노는 것도 되지만은 활동에 남도 기쁘게 하고 호화 이렇게 기쁘게 하잖아요. 여행 건강 생기기 또 모든 취미생활이요. 제가 느껴봤는데 그걸 통해서 돈이 되면은 더 재밌어. 그렇죠? 맨날 뭐 시간 보내 그러면 재미없어. 돈이 돼. 좀 돈이 되면 돼. 그래서 이것이 전문화되고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 그래서 그 단계를 집중적으로 하나에 육성하다 보면은 그 돈을 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바로 이렇게 많죠. 혼자 노는 것, 스마트폰 카메라를 지금도 저렇게 세워놓고 있지만은 삼각대 아시죠? 그 다음에 셀카봉 다 있으시죠? 이런 거 활용하시고 그 다음 블루투스 리모컨 아시죠? 이건 뭐 여러 가지로 활용이 참 많아요. 저도 이 블루투스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만은 셀카봉에 딸려 나오는 거 있죠? 네. 요렇게 요거는 활용도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아까 이런 게 아까 조금 전에 사진 띄는 사진이 있죠. 그러면 요걸 이제 맞춰놓고서 리모컨이거든요. 블루투스 리모컨하고 손에 들고 요래 띄는 순간에 내가 눌러줘요. 그럼 찍히잖아요. 쉬워져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어떤 발전된 기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떻게 찍어요? 이렇게 그렇게 찍잖아요. 그렇게 찍으시죠? 물론 타이머 해놓고 찍을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 없어. 맞죠? 이것만 누르면 되잖아요. 그럼 아주 쉬워요. 셀카 찍을 때도 이것만 가지고 맞춰놓고 그냥 누르면 찍히잖아요. 이런 것도 활용하는지 그걸 한번 해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자, 또 하나는 알려드릴 게 이제 빨래 집게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뭐 몇 번째가 다른 분들은 알려드렸습니다만 이 빨래 집게를 꼭 빨래만 덜어 말려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빨래 집게 용도 변경. 자, 활용하세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거는 가지고 다니기 편하잖아요. 삼각대는 좀 부피가 있어요. 핸드백이 들어가요. 요즘은 가방이 좀 크게 하지만 귀찮죠. 그럼 요것만 하나 혹시 남자분들은 호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죠. 자, 찍어 볼게요. 자, 카메라를 켜볼까요? 아, 이게 바로 이제 용도 변경이에요. 자, 자, 셀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자, 찍어 볼게요. 한잔하네. 이런 걸 가르쳐 줘야지, 그지? 뭐 다른 거 뭐 조리개가 또 이런 거 그냥 아니잖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참 제 이름이 용도 아니었으면 이 생각 못 했는데 이름이 용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세우고 자, 어디 이거 찍어 드릴까요? 자, 보이시죠? 자, 이거 다 찍었어요? 눌렀어요? 보세요. 세워놓으면 그죠? 잠깐. 자, 이쪽에 한번 보세요. 자, 세원 보이시나요? 자, 제가 셔터를 누르고 타이머 해놨어요. 5초에 찍힙니다. 폼 한번 잡으세요. 피가 이래죠. 자, 우리가 보통 셀카를 잡고서 찍으려면 자기 전신을 못 찍잖아요. 네. 그러면 자, 이만큼 제가 세워놨어요. 자, 제가 이만큼 이제 타이머를 지금은 제가 5초로 해놨어요. 자, 눌렀어요. 제가 이만큼 다 나왔어요. 자, 있죠? 이렇게 혼자서 얼마 놀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점을 표시합니다. 아니, 강사님, 이 화면에 이걸 뚝 떼면은 가리지 않나요? 가릴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요. 이 화면에 대면은 사진이 가려서 안 나오지 않나요? 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죠? 네.
그 정답인데. 카메라는 렌즈만 벗어나면은 자 뒤쪽에 렌즈가 이제 렌즈에 가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렌즈는 여기죠. 네. 자 카메라 한번 켜보십시오. 켜고 셀카 방향을 봐보십시오. 셀카 자기 자신의 셀카 놓으셨나요? 네. 자 화면 자 카메라 위에 대고 이렇게 손을 제일 위쪽에 쓱 가보세요. 화면이 막히는 부분, 화면이 가려지는 부분. 카메라 자리에 가시면 돼요. 제일 위에 카메라 위쪽에서 이렇게 가면서 제 보세요. 제가 여기 가니까 손가락으로 가리했어요. 보통은 이게 까맣지 않은 거는 이제 표시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셀카 찍을 때 셀카에 렌즈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이렇게 돼 여기잖아 이런다고. 아 이렇게 보는데 내가 어떻게 찍혀? 그러니까 셀카로 찍는 렌즈는 달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잔음하고 여기서 제로에 잘 보이는 스마트폰도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까마해서 잘 안 보여. 셀카로 했을 때 이렇게 여기 보이네. 그러면 손 대면 가려져 버리잖아. 가려지는 것이 렌즈예요. 셀카 렌즈예요. 그것만 가리지 않으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이쪽도 이쪽 찍을 때도 카메라를 잡고 촬영할 때 어떻게 잡으세요? 보통 이렇게 스마트폰 쓰다가 어떻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카메라 열고 이렇게 찍으시잖아요. 그때 요것만 안 가리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요까지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렌즈만 안 가리면 돼요. 그죠? 그러면 다 나와. 와 화면 가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화면을 가려버리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렌즈만 안 가리면 돼요. 자 오늘 여기 오신다고 멋진 강사 본다고 좀 이쁘게 차린다고 세수하고 나오셨죠? 네. 그러셨죠? 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척보 말아. 눈도 닦으시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나다닐 때는 세수도 하고 눈도 깨끗이 닦고 이러시지만은 정말 이렇게 늘 재밌게 해주는 이 렌즈를 닦아본 분이 있어요? 네. 네. 근데 대체로 잘 안 닦아. 이 스마트폰의 렌즈는 어때요? 호주머니에다 넣고 핸드백에다 넣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구석기에 놓고 하면 특히 요즘은 미세먼지가 많아서 렌즈에 뭐가 묻어요? 먼지가 묻고 또 손에 있는 손기름 이 또 스마트폰 하다 보면 저는 이렇게 내리기다 이렇게 해도 많이 되잖아요. 렌즈에 많이 묻어요. 그러면 렌즈가 흐릿해져 있으면은 눈이 녹내장 있기는 백내장 있기면은 잘 안 보이는 것과 똑같이 렌즈가 그런 잡티로서 묻어져 있으면 사진이 깨끗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렌즈를 닦아주셔야 돼요. 그렇다 해서 집에 있는 수세미로는 닦지 마세요. 아니 그럼 웃으셔야 되는 안경 닦는 데가 있죠? 그걸로 3몇씩 닦아주세요. 너무 자주 안 닦으시고. 근데 대부분 호주머니에 넣고 또 요즘은 이제 지가 이런 걸로 해서 좀 낫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묻어요. 이렇게 전화할 때도 이렇게 내리고 또 뭐 다른 걸로 했죠? 많이 묻어요. 그래서 그걸 꼭 해주시라는 거예요. 앞 셀카 렌즈뿐만 아니고 이 뒤쪽 렌즈도 한 번씩 닦아주세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두 개가 확실히 차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스마트폰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은 스마트폰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고 좋은 사진을 찍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또 재미있게 사진을 내가 찍은 사진을 활용하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앱 하나를 혹시 이 앱을 깔아 계신 분 계세요? 포토포니아. 없습니다. 지금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이 앱을 하나 깔아보십시오. 포토포니아라고 하면은 있습니다. 포토포니아. 그냥 우리 한글 해도 돼요. 요거는 여러 선생님들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하루 종일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사진을 만들어서 보내주면은 손자들이나 딸 자녀들이 아이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깜짝깜짝 놀래. 아이고 우리 엄마 신세대 엄마네. 그 하나 까세요. 포토포니아. 예.
요거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어폰 가지고 계세요? 혹시? 이어폰을 꺼내시는데 혹시 이어폰에 볼륨 버튼이 있는 이어폰만 됩니다. 볼륨 버튼이 있는 이어폰 아시죠? 이 자체에 이렇게 볼륨 버튼이 없는 거는 안 돼요. 자, 한번 요즘은 이게 혹시 이게 요런 동그란 잭으로 꽂히는 있는 거 있어요? 요거 쓰셔도 돼요. 한번 활용하시려면 요거를 사용하시고 요즘은 이제 이 잭이 이렇게 C타입으로 바뀌었죠. 저는 충전하는 거 똑같아요. 충전하는 곳에 놓으면 돼요. 자, 여기 놓고 카메라를 켜세요. 카메라를 켜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여기 손만 이렇게 했어요. 자, 소리 나요? 저는 뭐만 잡고 있어요? 이어폰만 잡고 있어요. 자, 이렇게 찍을게요. 자, 찍히죠? 이게 바로 셔터예요. 볼륨 버튼에 플러스 쪽을 누르시면 사진이 찍혀요. 우리 자 원택 선생님 찍었어요. 여기 찍어볼까요? 마이너스는 안 되고요. 플러스를 좀 눌러보세요. 눌러보세요. 네. 찍히죠? 근데 마이너스도 착각 예. 소리가 났는데. 예, 찍힌 거예요. 플러스를 누르면 찍힌다는 거예요. 예, 아마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똑같이 예, 누르시면 돼요. 재밌죠? 자, 이렇게 이어폰이 이제 좀 긴 거를 이렇게 해서 벽에다 이 스마트폰을 더 걸어놓고 이렇게 딱 걸어놓고 자 이렇게 이제 하나 예로 이렇게 걸어놓고 내가 이 방해를 딱 요 멀리서 다가 탁 눌리면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응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자, 그 강제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카메라 켜셨죠? 자, 볼륨 버튼의 아래쪽을 그냥 눌러보세요. 그냥 카메라 이어폰 말고 볼륨 버튼에 스마트폰의 볼륨 버튼을 눌러보세요. 아래쪽 촬영되죠? 됩니까? 한번 해보세요. 볼륨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냥 찍히죠? 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다른 사람을 찍을 때 꼭 셔터를 누를 필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그냥 볼륨 버튼이죠. 볼륨 버튼. 자, 그냥 요 안 눌러도 돼. 자, 찍어드릴게. 지금 타이머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있어. 이 찍히는 거예요. 볼륨 버튼. 또 셔터다. 오늘 좋은 거 다 배우신다, 그죠? 네. 이 활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 이어폰을 꽂아서 작동시키는 게 요 버튼을 눌러주는 작동이에요. 그 기능이 원리예요. 셀카봉이 요즘은 이제 블루투스가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어때요? 셀카봉이 있을 때 전원이 꽂아가지고 밑에 이렇게 꽂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어폰 쪽에 꽂는 거예요. 방법이 딱 하나예요. 볼륨 버튼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할 수 있는 것으로 기능을 설정해 둔 거예요. 그 설정을 바꿔버리면은 안 찍혀요. 그래 최초에 나올 때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찍히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스마트폰 카메라의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음량 버튼 누르기라는 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3가지 정도가 나와요. 첫 번째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능. 두 번째는 확대 및 축소예요. 이렇게 찍을 때 만약 확대 및 축소라면 줌이라는 거죠. 요걸 누르면은 땡겨고 밀려나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대로 원래대로 볼륨만 줄이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및 동영상도 찍을 때 요걸 툭 누르면 찍혀요. 그냥 그때부터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기능이 있는 거예요.
블루투스도 요 리모컨도 이 볼륨 버튼을 작동시키는 원리예요. 여기에 만약에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은 작동이 안 돼요. 아시겠죠? 요게 요 기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륨 버튼이라는 게 참 지난번에 저도 이걸 참 처음에 몰랐어요. 누가 이걸 좀 사달라 부탁을 해서 사다 드렸어. 제가 이 쓰는 걸 보고, 근데 변 선생 이거 안 되는데? 아예 안 될 리가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안 돼. 그러더라고. 이상하다고. 제가 직접 다시 갔어요. 그 원쪽인데 다시 가서 내가 또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이상하다고. 왜 참 창피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는 볼륨 버튼에 그 기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나 이어폰을 하는 거나 아까 셀카봉에 이렇게 하는 거나 다 그 원리라는 거예요. 말해 쉽게 용도 변경하다가 여러 가지 나왔죠. 이런 것들이 배워두면 좋은 것들이에요. 이 정답을 맞히신 분이 계셔서 제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천으로 오세요. 집 나간 며느리도 찾아온다는 전어목으로 서천으로 오세요 하는, 제가 잘 아는 이분의 노래를 제 유튜브에 처음으로 방송시킨 그런 가수의 잘합니다. 정선희 가수의 최근 곡 서천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아직 참 가수들이요 참 돈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많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떠야 되는데 힘들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이제 마침 작곡가 사무실에서 작곡가를 가르쳐줘요. 노래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영상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유명한 작곡가인데 많이 만나요. 김상희, 옛날 남상규 뭐 하여튼 이분이 많이 오시고 또 새로운 가수들도 와요. 근데 그분들이 참 그 히트를 얻기 위해서 참 힘들더라고요. 노래를 부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누가 노래 잘하세요? 노래 잘하시면 누구예요? 저요? 저는 완전 70살까지 완전 음치로 찐 음치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한 가지 원, 어디 가면 노래 한 곡절을 좀 하면 좋겠다. 이 원을 풀기 위해서 새로운 가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다룰 때 악기의 때 곡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타양살이랍니다. 그게 제일 쉽대요. 타향살이 몇 해던가 이렇게 쫙. 저 그냥 발성이 좋으셔서. 그게 이제 참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모르니까 음정을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대신에 이런 얘기라도 영상이 이것보다 더 어려운데요. 모든 것에 이런 조그만 걸 도전 한번 해보시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20분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2시간을 저는 여태 가면은 좀 많은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참 열성으로 하는데 시간이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는 좀 알고 지내야 되겠다 싶어요. 사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 뭐죠? 사자가 백길 사자죠. 그냥 요즘 말로 복사한다는 거예요. 뭘 있는 그대로를, 그죠? 이것이 이제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아니거든요. 사진을 찍는다고 하잖아요. 그냥 찍는 게 뭐 있죠? 벽돌도 찍는 거, 이 붕어빵도 찍는다 그러잖아요. 찍으면 똑같이 찍는 거예요. 근데 사진은 실제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잘못이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진은
그대로 있는 것을 찍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사진도 촬영한다기보다는 사진을 찍는다고 좀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생각은 내가 찍고자 하는 어떤 피사체에다가 내 생각을 담아줘야 돼요. 요즘 광고화돼, 선거 광고화돼. 내 생각을 담아 찍는 게 사진. 뭐 요즘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생각을 여기 담아줘야 돼. 사진 속에. 그냥 있는 대로 찍는 것 자체가 사진은 아니라는 거. 이 생각만 좀 바꿔봐도 좋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나만의 작품 사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더 중요한 것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자, 스마트폰을 켜보세요. 카메라를 여세요. 자, 요건 아까 보신 대로 요런 거예요. 사진은 뭐죠? 포토그래프라고 하잖아요. 포토는 빛을 이용해서, 그래프는 그리다는 거예요. 빛을 이용한 그림을 무엇을 이용해서? 카메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그리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뭐죠? 그럼 뭐예요? 빛으로 그린 그림이잖아요. 사진, 있는 대로 그대로 찍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빛그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빛그림. 그래서 요 생각을 이제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죠? 그렇죠. 이 카메라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좀 보시면 돼요. 빛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 그냥 셔터만 누르기 마련이잖아요. 어디 가면 그냥 셔터만 누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야, 빛이 여기에 비치나? 여기 비치나? 좀 봐주시라. 보고 찍으시라는 거죠. 자, 저를 찍을 때 저를 한번 찍어보세요. 각각. 만약에 저기서 햇빛이 여기 들어오잖아요. 여기 들어오면은 이쪽은 어때요? 어둡죠? 이런 빛과 어두움이 잘 대비됐을 때 내 얼굴이 뿔이 되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햇빛이 정위에서 바로 내려 쏘이면은 어떠세요? 한낮에는 빛이 강할 때는 그림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낮에는 사진 작가들은 낮잠 자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예요. 그래서 빛을 아침 이런 시간에 사진을 찍으러 가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저희 집에 창문을 통해서 빛이 이렇게 쫙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서 빛이. 그래. 냉장고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놓고 못생긴 발을 담그고서 사진을 찍은 게 이 사진이에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빛을 이용한 사진이기 때문에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사진도 그냥 무독해 찍을 거 아니라 그런 창틀에 들어오는 빛을 이용한다든지 했을 때 더 좋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사진을 찍는 음식을 여기다 놓고 찍는 거하고 저쪽에 놓고 이쪽에 놓고 찍는 거 어떻게 다르겠어요? 다르죠. 저 빛이. 그러나 빛은 직사광선보다는 커튼을 통해서 한번 거쳐오는 광선, 그걸 확산광이라고 그래요. 이랬을 때 아름다워. 특히 이런 걸 찍어봤어요. 눈이 내리거나 이슬비가 내린 날 연인과 같이 걸어가면서 사진을 찍으면 그 배경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거는 바로 확산광이기 때문에 직사광선이에요. 그런 쪽을 이용하셔야 찍으시라는 거죠. 이제 요거 좀 알려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자 저를 한번 찍어 보십시오. 자 저를 한번 찍어 보시고 불을 한번 켜주세요. 잠시만요. 여기에 켜주세요. 한번 찍어 보세요. 저를 한번 찍어 보세요. 자 폼 잡아 드릴까? 자 폼 잡기. 자 찍어 보세요. 자 찍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에서 제가 찍어보라는 이유가 있어요. 주로 어떻게 찍으셨어요? 이렇게 찍으셨죠? 어떻게 잡았어요? 가로로, 세로로 잡았죠? 앞으로는 이거보다는 이렇게 촬영하세요. 가로로. 가로 사진. 이렇게 하면 긴 사진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과 같은 이런 긴 사진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사진을 주로 찍으시고 자 카메라 주로 어떻게 잡으세요? 대부분 이렇게 잡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주로 많이 잡으시잖아요. 이렇게 잡고 이제는 그렇게 잡지 맙시다. 물론 그 익숙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한 손으로만 왼손으로
주손으로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핸드폰을 쓰죠? 스마트폰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 상태로 돌리면 돼. 자, 돌리면은 이거 자체가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근데 카바가 있는 분은 나 다시 알려드릴게요. 카바 있는 분은 일반 없는 이 지갑 형태인 카바가 있는 분은 달리 알려드릴게요. 가능한 이렇게 촬영하지 마시고 이렇게 촬영하셔야 돼요. 동영상에 쓸 사진을 촬영할 때도 동영상 크기가 16대 9예요. 가로 세로 비율이. 그런데 16대 9로 설정을 하고 이렇게 찍으면은 9대 1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가운데만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주로 가로 사진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늘 찍지 마시고 버릇이 그냥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냥 이렇게 찍죠. 카메라 열고 그러지 마시고 살 돌리면 돼요. 돌리는데 정면에 열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정면에 하면. 우리 남성들은 군대에 가도 총을 어떻게 쏘요? 이렇게 쏩니까? 아니죠. 거총 자세. 사진도 똑같아요. 이렇게 대각선 상태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와서 손 탁탁 누르면 돼요. 그리고 이게 셔터는 요즘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탁탁 누릴 필요 없어요. 사진 찍으면 어때요? 탁 이래 만약에 좀 강하지만은 이렇게 하시면 흔들려요. 그러니까 슬쩍 터치해도 돼요. 이 손가락은 여기에 같이 잡지 마시고 가능한 한 요 손가락은 터치하는 데는 써요. 이거 좀 이리 와봐 이렇게 지시도 할 때 요 손 쓰고 이렇게 되시면 요게 삼각대가 되는 겁니다. 늘 떨어지면 불편해요. 좀 이렇게 가서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저 사진을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좀 촬영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또 기회 되면은 뭐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20분까지 할 거니까 오늘은 중요한 그러니까 또 한 가지를 또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자, 저를 촬영할 때 어땠어요? 저를 촬영한다 그러면 배경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저를 찍겠다는 중요한 거죠. 저 얼굴을 못생겼지만 얼굴을 그때 어떻게 하세요? 얼굴에다 자, 제 얼굴에다가 슬쩍 터치를 하세요. 자, 해보세요. 촬영해 보세요. 자, 제가 폼 잡을 테니까 제 얼굴에 가능한 한 세로로 하지 마시고 가로로 하세요. 다 안 나와도 돼요. 세로도 없고 하여튼 하는데 제 얼굴의 화면에다가 슬쩍 터치를 하면은 뭐가 생기나요? 네모도 생기고 아니요 원이 생길 거예요. 하얀 원이 생기죠? 슬쩍. 그 원이 바로 내가 터치한 그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그 피사체의 밝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터치했을 때 밑에 뭐가 생기나요? 줄이 생기는데 전구가 생기죠? 네. 그걸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내 얼굴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해요. 그래, 이 정도면 좋다면 놓고 그 다음에 셔터를 누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대신에 이번에는 자, 제 얼굴 대신에 자, 이렇게 합니다. 됐어요? 이번에는 어디를 터치하냐면은 이 화면을 터치합니다. 화면을 터치해 보세요. 제 얼굴이 어떻게 되나요? 제 얼굴은 흐려질 수도 있고 여기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한번 찍어보세요. 이쪽을 터치하세요. 턱 터치를 해보세요. 제가 요 앞으로 들어가면 달라지더라고요. 다르죠? 여기가 터치를 하면 여기만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앞쪽은 초점이 맞지 않아서 흐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의 예로 들어드릴게요. 자, 옆집에 손주가 우리 집에 왔는데 옆집 옆집에 다른 아이들도 와서 놀러 왔어. 그런데 이렇게 할매가 사진을 찍으라 보니까 내 손주는 저기 앉아 있고 옆집 손주가 옆에 앉아 있어. 그러면 찍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찍으면 렌즈에 제일 가까운데 초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옆집 손주가 정확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내 손주한테 얼굴에 탁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찍으면 내 손주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친구하고 여행 갔다. 좀 그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있어. 그래, 그 친구 말고 마음에 드는 저 중에 탁 찍어서
셔틀 누르면 거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 초점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무엇에 맞춰야 돼요? 내가 찍고자 하는 주피사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렇게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다시 제 얼굴에 탁 치지 말고 한 2초 정도를 꼭 누르고 있어 보세요. 그럼 뭐가 바뀔 거예요. 색깔이 바뀔 거예요. 2초 정도 꼭 누르고 있어 보세요. 원이 생기는데 하얀 원이 아니고 생기죠? 바로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저하고 있는 거리가 이건 한 2초 정도 해서 파란 녹색 형태, 파랗게 녹색 형태 생기면은 이 거리에 초점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빛도 밝기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그 장소에서 내가 요만큼 똑같은 거리에 와도 똑같이 맞아요. 아시겠죠? 예, 이걸 활용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선 초점 맞추는 거는 그냥 탁 찍었을 때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자 천정을 향해서 천정에 이런 빛을 중심에 전구를 중심에 두고 한번 구도를 잡아 보세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나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번에는 여기를 이 자체를 터치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부분은 더 어두워져요. 대신 이 전구는 정확하게 보여요. 자 이번에 다시 다른 데로 어두운 데로 터치를 해볼게요. 어떻습니까? 어두운 데가 잘 보이고 밝은 데는 더 밝아져서 흐릿해져 버렸어. 바로 그 방법이 아까 얘기한 겁니다. 터치했을 때.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두운 부분을 정확하게 하려면 그곳을 터치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찍으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걸 얘기해 드립니다. 자, 제가 강의 하나 예로 들면은 이런 게 있겠죠? 뭐냐면은 뭐 아까 제가 연극 얘기했죠. 연극 무대 저기 앞에는 무대에는 뭐 저 무대 공연도 그렇고 뭐 앞에만 이렇게 뭔 같은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근데 뒤에서 이렇게 찍으면은 그 공연하는 모습이 나오던가요? 그냥 얼굴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그냥 허옇게 돼버려요. 그런 때 바로 그곳에 터치를 찍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초점을 맞추는 곳으로 그곳에 밝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찍었을 때 그래도 좀 밝다 그러면 아까 밑에 바가 나타나죠? 전등 나타나는 그곳을 움직이시고 그때 셔터를 누르면 돼요. 이게 너무 많은 걸 가르쳐 드리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사용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아침에 특히 뭐 해 뜨는 거라든지 이렇게 찍으실 때 어때요? 해가 뜨는 부분 막 밝죠? 엄청 밝아요. 나머지는 또 어두워지면 그 가장 밝은 쪽에 터치를 한 상태에서 찍으세요. 그리고 좀 어둡게 찍으세요. 그러면 붉은기가 더 붉어져요. 채도가 옅은 붉은색이 아니라 짙은 붉은 거니까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석양도 그렇게 찍으시고. 예, 그 옆에 좀 더 대부분 해 좀 옆을 많이 찍어요. 안에 이제 제일 중요한 곳에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바닷가에 가면 앞에 서가지고 저 해가 뜨면 요 딱 서가 찍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얼굴이? 어둡게 나오죠? 전체가 밝으니까. 여기는 어두운 데는 어두운 거예요. 그게 실루엣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찍을 때는 그때는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사람 얼굴에 딱 터치를 찍으면은 그리고 좀 조절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은 어때요? 이 어두운 곳이 밝아지니까 밝은 곳은 더 밝아져서 태양의 모습은 잘 안 된다. 특히 꽃을 많이 찍으시죠? 꽃 많이 찍으시죠? 그런데 카톡에 꽃을 제가 경상도 발음이 돼가지고 꽃을 아니 꽃을 잘해요. 찍어서 올리는 거 보면은 이쁘다고 다 찍었는데 그 꽃송이는 선명하지 않고 다른 데만 선명해.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초점이 안 맞아. 가까이 간다고 해서 초점이 맞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물체하고 레렌즈하고 최소 거리가 있어요.
제 같은 경우는 요 렌즈가 2.4 렌즈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이 가도 거리가 좀 있어요. 있어도 잘 찍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 이게 렌즈가 좀 덜 밝은 거는 거리가 좀 더 멀어져요. 그래 가까이 가 찍으면 가운데 있는 부분 초점이 안 먹고 다른 부분이 맞는 거예요. 그래 그때는 이렇게 옮기시면서 초점이 정확했을 때 그때 셔터를 누르시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초점 맞추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요거는 바로 AF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AF는 오토포커스예요. 초점을 고정하고 이거는 밝기를 A는 밝기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파랗게 생겼을 때는 아까 탁표처럼 하얀 눈이 생겼을 때는 그 순간에 그곳에 초점과 밝기를 맞추는 거예요. 이는 이 부분, 이 거리만큼에 딱 고정을 시켜 놓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하시고 이 실내 공연장 같은 데는 꼭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화면을 터치를 했을 때 연사 촬영되는 게 있어요. 연사 촬영이 있으면 요게 하면 딱 찍히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고속 촬영하는 거 아세요? 자 바닷가에 가서 갈매기에게 손끝에 과자를 해놓고 막 날라오잖아요. 그 잘 찍혀요? 그때는 뭐로 찍어야 돼요? 다다닥 찍어야 돼요. 아까 선생님이 뭐 얘기하면서 다다닥 찍어야 돼요. 그게 고속 연사 촬영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속은 요즘에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 달렸어요. 스마트폰에 셔터를 길게 누르면 찍히는 것도 있어요.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셔터를 눌러보세요. 한번. 셔터를 길게 눌러보세요. 혹시 아마 선생님은 안 될걸? 찍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게 아까 볼륨 버튼 됐죠? 볼륨 버튼. 요걸 사용하시면 편해요. 볼륨 버튼을 그냥 꾹 누르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찍힙니다. 그러면 막 날라드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건지는 것이 경우에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볼륨 버튼을 누르시는 게 편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또 제가 가진 스마트폰 S20은 요즘엔 요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사람이 소원이 생기면 아래로 그렇죠? 이 원을 아래 찍히죠?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 연사로 뭐가 빨리 움직이는 거 찍으실 때는 이걸 활용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아까처럼 볼륨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엄청 빠르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사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특히 스포츠 같은 거에 그 고급 카메라를 사다 좋은 회사에서 이걸 사용하시면 그 중에 충분히 됩니다. 아니면 이 중에 또 빨리 움직이는 순간에 그 흐림 정도가 나타나는 그런 사진도 나와요. 그 예술적인 사진도 나오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엄청난 걸 가르쳐 드린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카메라 뭐 더 좋은 게 있었는데 뒤에도 많습니다만 다음 또 기회 되면은 또 다음 기회 있겠죠? 그러면은 또 사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촬영을 하시거나 하시다가 필요하면은 제 전화번호 연결돼 있죠 거기? 돼 있죠? 그 전화 주셔도 됩니다. 혹시 간단하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음식 사진 찍는 앱은 어떤 거예요? 푸디라고 있어. 푸디? 예, 푸디. 음식 푸디. DIE. 예, 푸디라고 있어요. 그걸 지금은 여러 가지 좋고요. 다음 기회에 그것까지 또 한번 해드릴게요. 예, 자.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고맙고요. 또 적극적으로 우리 강의에 동참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